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방정식에 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바로 1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느낄 겁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바에서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없고요. 단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되는 그 식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41번째 강의고요. 1차 방정식 142페이지서부터 14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정식이란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있는 식이냐면 바로 등호라는 놈과 그 다음에 바로 미지수라는 놈이 있을 때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미지수가 갖는 차수에 따라서 1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혹은 고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방정식에는 등호하고 미지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등호를 갖는 식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등식 아니야. 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건데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뭘 알아둬야 되느냐. 자,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이 A하고 B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하고 B가 같을 때 우리가 사칙연산이라는 건 4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있는데요. 양변에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도 성립한다라는 거, B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자, 당연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더해도 된다는 얘기는 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C는 B-C랑 같다. 자, 이것도 성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 A에다가 C를 곱한 것은 역시 B에다가 C를 곱한 것과도 같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C로 나누어도 B를 C로 나누어도 역시 이 값은 동일해진다라는 것이 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유리식에서 배운 바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나누는 시 C는 몇이 되면 안 됩니까? 분모를 뜻하는 거니까 C는 0이 아닌 조건하에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등식의 성질의 역입니다. 역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가 같다면 바로 C를 제거하고 난 후에 바로 A하고 B도 같아집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요. 예, 당연히 같아지게 되겠죠. 양변에 같은 수 C를 빼도 역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빼도 성립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 이때도 A와 B는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여도 성립합니까? 역시 A와 B는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어도 성립됩니까? C가 0이 아닌 조건하에서 나누는 거니까 이 놈도 A는 B가 C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자, 이러는 학생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데를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줄에 있죠. 바로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가 곱하면 같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런데 C가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A, B가 숫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C가 0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미 00으로서 항등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 전체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에도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C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C가 0이 돼버리면 A, B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 중요한가 보세요. A와 B가 같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성질들은요. 나눌 때 C가 0이 아닌 조건을 제외하고 전부 다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역으로 따지게 되니까 얘는 없었던 게 없고요. 없었던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겨버렸죠. 조건이. 없었는데 조건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얘는 원래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만 없었던 놈이 생기기 때문에 요것을 학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중요시 되는 문장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명제에서 많이 봤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좀 하세요. 자, 1차 방정식의 해법.
자, 1차 방정식은 어떤 꼴로 만들어 주는 거냐면요. 항상 AX는 B꼴. 즉 x가 있는 식을 좌변에 x가 없는 상수를 우변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각각의 미지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A, B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조건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그랬죠. 미지수라는 것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다 그랬죠? 세 가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A가 태어날 수 있는 건요. A는 양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음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로 태어난다는 건 X 앞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단지 양수일 뿐이고 A가 음수로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뭔가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인데 A가 0이 돼버릴 때요. 이때는 결국은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죠? 그때는 좀 특수한 근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요 두 가지는요. 얘가 양수를 갖건 음수를 갖건 등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부등식이라면 A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달라지죠. 양수일 땐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지만 음수일 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란 말이에요. 하지만 등호라는 것은 반대로 바꿔도 등호죠. 그죠? 요거 반대로 바꾼다고 뭐가 바뀌나요? 등호란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가 0이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A가 0이 아닐 때는 X의 개수 A로 양별을 나눠서 좌변에 X만 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글은 누가 돼버리냐면 바로 X는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입니다. A가 0이라는 얘기는 0이 되면서 여기가 다 사라져버려서 0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때의 해법인데요. 그때는 1차 방정식의 해법이 아니라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나눠줘야겠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A가 0일 때는 바로 좌변이 0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0 이퀄 B로 바뀌게 되죠. 요식 자체가 0 이퀄 B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키는 누가 지게 되냐면 바로 B라는 놈이 다음 키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역시 0일 때와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닐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좌변이 0인데 우변도 0 되는 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요 놈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0하고 x를 곱했더니 0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0. 이렇게 된 거고요. b가 0이 아닐 때는 0하고 x를 곱했더니 이놈이 0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0이 아닌 수는 0이 아닌 수 k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는 x가 뭘 가져도 이미 좌변에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0 이퀄 0이니까 이 등호는 항상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만족하고 있을 때 이 x는 뭘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x는 모든 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x는 해라고 따졌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줄 수가 있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자, 왜 부정이라고 하느냐? 너무 해가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어. 이거 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부르고 자, 요 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x에 관계없이 언제나 좌우변이 같아지는 식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로 항등식이라고도 부릅니다. 항등식. 그러면 이 항등식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또 있는데요. 자, 바로 어떤 용어들을 또 쓸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으로 따지면 상등이라는 용어랑 똑같은 개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제로서는 동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제에서 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 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하학에서는 일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놈이 갖는 특징 중에 바로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이 항등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 등식은 성립하는 것이 항등식이죠. 그다음에 또는 다른 것도 있죠. 모든 x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용어들이 쓰이면 아, 이게 x에 대해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0이 아니게 되면 상수 k꼴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x가 그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있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걸 한문으로 하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성립하지 아니한다예요. 불능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의미로서도 없다. 그래서 얘는 식의 이름도 없습니다. 항등식은요, 식의 이름이라도 있었죠.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근데 이것 자체는 등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식의 이름도 없습니다. 불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예를 요 밑에다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x-2 그 다음에 x-3 자, x를 a로 좀 바꾸죠. 자, 여기를 a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a-2 곱하기 a-3 x는 여기에 a-3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다 숫자였었는데 이제 문자로 바뀐 거예요. 해석 능력만 좀 가지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x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고 등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는 건데요. 자, 요놈이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요놈이 0이 아닐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a가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려면요.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x라는 놈이 바로 x의 개수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눈 거죠. 그래서 a-2 곱하기 a-3으로 나눈 겁니다. 누구를? 분자 우변에 있는 값이죠. a-3으로. 자, 이렇게 되면 a가 3이 아닌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우고 나면 뭐만 남게 되냐면 a-2가 하나의 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을 정해주면 그때의 근이 a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특수한 근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에 x 앞에 개수가 0이 될 때를 생각하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a가 2일 때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a가 2일 때는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0하고 x를 곱하면 좌변이 0이잖아. 0하고 마이너스 1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요? 불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자, 세 번째 a가 3일 때는 역시 0x꼴이 나오는데요. 0 곱하기 x꼴이 나오는데 우변이 얼마가 돼요? 얼라리오 0이 돼버립니다. 자, 이때는 x에 관계없이 좌우변이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부정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중학교 때는 숫자로 다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문자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잘 인식을 하셔야죠. 왜? 선생님이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수의 계산을 하다가 문자의 계산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고등 버전은 뭡니까? 문자의 계산이 아니라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의 형태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정확한 정답을 적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단원에선 선생님이 절대값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바로 절대값 방정식입니다. 절대값 방정식. 자,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니까 쉬운 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7은 얼마가 됩니까? 자, 해봐야 돼, 자꾸. 얼마입니까? 7. 그렇죠. 잘했어요. 자, 절대값 마이너스 7은 얼마일까요? 7. 자,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죠? 이거 얘기 못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절대값 a가 7이랍니다. 근데 a는 얼마일까요?
선생님 지금 저랑 장난합니까? 그러고 있죠. 그죠? 자, 요 놈은 7하고 마이너스 7. 어디 나와 있어요? 요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7이 되게 하는 두 수는 7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써볼까요? a-1의 절대값이 3.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는 얼마일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죠. a는 4하고 또 하나 누구죠? 마이너스 2죠. 왜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 자, 요거는 양수 3이 되거나 음수 3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양수 3이 되려면 a는 4고요. 음수 3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해볼게. 2a-1은 절대값은 5야. 자, 그러면 a는 얼마일까? 자, 이제는 머뭇거리게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절대값 아닌 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는 해결이 쉽게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예 절대값의 해법을 따르면 되지. 절대값의 해법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절대값 a를 푸는 요령은 이것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반드시 나눠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절대값 a에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기로 했어? 그대로 나오기로 했어.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나와서 이놈은 누가 되냐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왜? 절대값이라는 건 실제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대로. 얘는 반대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을 풀 때도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2a-1이 양수가 되려면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2a-1은 5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풀게 되면 2a는 6이니까 a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3이 정답이 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풀다 보면 그냥 3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 있어요. 이 3이 반드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면요. 결국은 이게 실제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이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놈이 5가 될 때예요. 정리된 결과는 2a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마사니까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2a는 마사,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 2 역시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맞기 때문에 요 놈도 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은 바로 3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냐면요. 자, 요 방법은 선생님이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2a-1은 5다 그렇게 되면요. 항상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빨리 찾아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찾고 선을 하나 찍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수직선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것에 따라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2분의 1보다 클 때는요. 2분의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되죠.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2a-1은 5. 자, 이거 간단히 하면 2a는 6, a는 3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세요. 이 3이 이 수직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하세요.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당연히 3은 요 위에 있겠죠. 그러면 뚝 떨어져서 근이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근이 된다. 3.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5가 되는 겁니다. 정리된 결과는 2a는 마사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2가 다시 수직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 수가 맞죠? 그러면 또 뚝 떨어져서 바로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별 차이 없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쉬운 식을 갖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바로 이 방법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더 선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절대값 방정식의 해법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짜리를 선생님이 해본 거고요. 선생님이 좀 더 발전시킨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미지수가 두 개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자, x-1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2가 5가 되는 x의 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써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나 찾아야 돼. 네 가지나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를 아까침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얘가 0 되게 하는 x의 값은 1이죠. 얘가 0 되는 값은 2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내려요. 그리고 수직선을 그리고 나면 결국은 공간이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 둘,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을 때 셋으로 나뉘게 되죠. 요 사이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보다 클 때면 3 생각하면 양수고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합칠 수가 있는데 2x 마이너스 3은 5니까 2x는 8이 됩니다. x는 4죠. 자, 이 4가 2보다 큰 곳에 있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4가 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를 풀어보면 1.5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양수 음수란 얘기는요, 양수면은 x고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사라져버리고요. 양수면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바뀌어서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1만 좌변에 남습니다. 그럼 우변은 5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같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에 만족하는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일 때는요, 다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럼 플러스 3인데 넘어가면 2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은 수 맞냐? 맞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될 때 해법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하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절대값 방정식까지 해서 1차 방정식과 절대값 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우리 문제 좀 더 디테일한 문제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해가 없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집합이 보이죠. 집합이라서 여기 표현 방법도 집합이에요. 공집합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해가 없다 이 말이죠. 해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써보면요, m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mx 플러스 1이죠. 자, x가 원소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란 뜻이거든요. x가 1차죠. 근데 이렇게 양분되어 있을 때는 x를 빨리 모아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요, 요 놈의 mx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뿅 넘어가면 마이너스 mx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m제곱에 마이너스 mx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m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6에 x가 이렇게 합쳐지겠죠. 대신 여기에는 m 곱하기 1인 m이 있었는데 플러스 3이 넘어가서 x가 없는 플러스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걸 풀어라 이런 뜻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상수가 m마 3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빨리 이쪽을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러면 2, 3은 6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갖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은 m 플러스 2 곱하기 m마 3이죠. m마 3, 그 다음에 x가 되겠고 요 놈이 m마 3이다 이런 뜻이에요. m마 3이다. 자, 근데 요 놈의 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해가 없다라고 했어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것은 0x는 0이 아닌 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m이 일단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려면 m이 마이너스 2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되죠. 이때는 누가 나옵니까? x가 요거 분의 요거니까 m 플러스 2분의 바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일반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조건은 m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m이 3이 되는 조건을 뜻하게 되죠. m이 마이너스 2라면 0x예요. 0x는 이렇게 되고 m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불능이죠. 불능. 그죠? 그 다음에 m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0 곱하기 x꼴이고요. 우변도 0꼴이죠. 이때는 부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해가 없을 때를 찾아라 이 말이니까 해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불능을 뜻하죠. 불능이 되는 m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죠? 절대값 방정식인데요. 자, 요놈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놈이 0 되는 값을 빨리 찾아라. 3, 그 다음에 여기 4죠? 자, 선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을 내려라.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눠라 그랬죠. 그러면 세 구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 두 개가 보이면요, 구간이 세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네 개가 보이면 구간이 몇 개로 나뉠까요? 다섯 개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일단 4보다 그 다음에 다 양수니까 이 놈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죠. 마3 마4니까 마7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풀7이 되니까 요거는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x는 2분의 9란 얘기인데 이 2분의 9가 4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2분의 9는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과 4 사이가 되면 그때는 여긴 양수고 여기는 음수가 돼서 그대로 반대로 해요. 그러면 x하고 마이너스 x는 사라지고요. 그대로 반대로니까 1이죠. 1. 1은 2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요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3보다 작을 때는 다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x는 되겠고요.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7인데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겠죠. 바로 이 2분의 5가 3보다 작은 수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2분의 5는 2.5니까 3보다 작은 수 맞죠. 그래서 2분의 5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분의 5와 2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인 식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으려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의 부호가 플러스이고 플러스일 때도 같아질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같아질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안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상관없는데 이걸 조금 줄여보면 결국은 둘의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의 해법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A를 하나 고정시키는 거예요. 널 플러스로 할게. 그러면 B는 플러스가 될 때, 즉 B가 플러스가 될 때하고 마이너스가 될 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같을 때와 다를 때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고정한 후에 다른 쪽의 부호를 양수, 음수 두 개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놈을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거냐, 이 놈을 먼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1이라는 것은 누구랑 같냐, 플러스 마이너스 3마 x랑 같다. 자,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일 때는요, x-1이라는 것은 3마 x가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x 넘어가면 플러스 2x죠. 2x는 4가 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바로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풀어보면요, x-1이라는 것이 누구랑 같냐, 마이너스 3 플러스 x와 같아지는데 요 x는 지금 동일한 문자니까 사라지고요.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의 값은 이 하나만이 만족하는 x의 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요, 120번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20번. 자, 역시 우리 비슷한 유형이 나왔죠. 자, 요런 1차식이 x에 관한 1차식이 역시 공집합이다. 해가 없다란 뜻입니다. 해가 없어. 자,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요 앞에가 2차식이죠, 지금. 자, 그럼 x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는 지금 5ax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5ax예요. 정리된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a제곱, 그 다음에 요게 5a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5a로 바뀌고요. 원래 있던 게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에 x가 붙어 있는 식. 그 다음에 우변에는 지금 a하고 1 곱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a가 있는데 뒤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뒤가 이렇게 나뉘네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으로 나뉘게 되겠죠. x에 관한 1차식인데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2, 3은 6에 둘 다 마이너스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2, 그 다음에 a-3, x는 a-2죠. 자, 요 식이 무슨 식이어야 된다? 바로 불능인 식이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불능이란 어떤 놈이냐? 바로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 있죠? k꼴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단 여기서 k는 0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은 좌변이 일단 0이 돼야 되니까 0이 될 수 있는 a의 값을 찾아보면요, a의 값은 몇 또는 몇이다? 2 또는 바로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우변도 0이 아닌 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a가 2 돼버리면 우변은 0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될 수가 없고요.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은 바로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죠. 자, 121번 역시 두 문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위에 거는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3은 요거 넘긴 겁니다. 그러면 4마 x죠. 그러면 선생님이 고정시켜라 그런 거 기억납니까? 절대값이니까. 자, 요 놈의 형태는 x-3을 고정시키면 이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4마 x가 되겠죠. 자, 요 놈을 풀어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x-3 이퀄 4마 x가 되죠. 넘어가면 2x는 7이 돼서 자, x는 2분의 7이라는 근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음수일 때죠. x-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돼서 x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요 놈이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만족하는 거는 2분의 7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대값이 두 개인 꼴인데요. 자, 요 놈은 역시 각각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1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수직선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왼쪽에 작은 값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측에 2를 적어주시고 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을 쭉 그려보면 세 공간으로 나뉘게 되죠. 세 공간으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양수죠. 요것도 양수죠.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x-3x죠. 그쵸? 그러면 x-3x면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4x가 되죠. 지금 x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따져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근데 이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9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가 됩니다. 그쵸? 그럼 x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1이라는 것은 여기에 근이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를 보면요. 뭐 0 생각해 보면 되죠. 0 들어가면 이거 음수, 이건 양수입니다. 음수니까 이거 반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입니다. 바로 요 놈이 2x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정리된 결과는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x거든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6x가 되죠. 6x. 그러면 6x는 대신 마이너스 9가 넘어가니까 9거든요. 9하고 2를 더한 11에서 3을 빼버리면 되죠. 11에서 3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11에서 3 빼면 8이죠. 8. 그죠? 그러면 x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6분의 8 바로 3분의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3분의 4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수가 맞죠? 그죠? 1점 얼마니까. 그래서 3분의 4가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이제 해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음수죠.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둘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x 써볼까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나오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플러스 3x 플러스 1이 3이죠. 자, 이놈이 누구란 뜻이냐면 2x 마이너스 9래요.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자, 여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x예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싹 다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2 더하기 3이 마이너스 9냐. 즉 5가 마이너스 9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자체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도 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근은 바로 3분의 4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복습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